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K 현대의학과 건강백세를 진행하고 있는 신경내과 전문의 전희택입니다. 오늘은 심장내과의 원로이신 이도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1968년에 졸업하시고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심장내과를 수련하신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현재 USC의 임상 교수와 글렌데일 메모리얼 병원에서 의학연구소장을 겸직하고 계시는 이도환 박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이 박사님 오래간만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박사님 그 이력서를 보니까 처음부터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로 가셔서 거기서 심장내과 펠로우십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몇 년이나 피츠버그에 계셨습니까? 피츠버그에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내과부터 그다음에 카디올로지 펠로우 다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우선 한 1980년도에 이 캘리포니아로 나왔죠. LA로 오셨군요. 네. 지금은 개업도 하시고 또 수많은 연구 논문도 쓰시고 또 USC에서 임상 교수로 학생들 또는 인턴 레지던트들을 가르치시고 계시죠. 네, 학생들이 이제 로테이션 오죠, 오피스로. 오피스로 와서 이제 트레이닝, 회진도 돌고. 그러니까 학생들 인턴 레지던트를 수련시키시는 거죠. 이 박사님 그 CV를 볼 것 같으면 이력서 말이죠. 아주 초기부터 그 우리말로 하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라는 걸 한국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 내과 의사시면서 그렇죠. 시술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내과 끝나고 그다음에 일반 카디올로지 하고 다시에 또 한 2년 동안 또 인터벤션 카디올로지는 다시 또 트레이닝을 받는 거거든요. 대개는 인터벤션 카디올로지는 그 엔지오플라스티나 그런 수술 같은 걸 하고 일반 카디올로지스트는 대개 그 예를 들면 에코카디오그램이나 심장 그 사진 찍거나 근데 대개는 그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이 그 주로 수술을 하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저희들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이 심장내과에서 진단하는 방법이 심전도나 읽고 또 청진기로 심장 박동을 듣는 거에 불과했는데 요즘은 그 진단이 굉장히 발달되고 복잡해졌죠. 옛날하고는 아주 달라졌죠. 저희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그래서 그 심장내과 의사시지만은 이 시술을 많이 하시는 거죠. 대개는 그 관상동맥을 하고 요새는 관을 집어넣고 그렇죠. 그 소위 그 스텐트라는 게 STENT죠. 그것이 관상동맥 확장술이죠. 확장 수술. 근데 선생님 그 이력서를 보니까 벌써 한 10,000 케이스를 하셨더군요. 그때까지 카운트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카운트를 안 하죠. 몇 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하루에 하나씩 해도 한 30년은 걸려야 그만큼 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뭐 많을 때는 하루에 10 케이스도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는 심장보다는 그 다른 동맥, 예를 들면은 뭐 다른 혈관 있죠. 다리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콩팥에 있는 혈관, 뭐 이런 혈관. 옛날에는 수술했던 거를 요새는 다 그냥 스텐트로 처리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방면으로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장보다는. 그러니까 관상동맥 확장술을 이제 시술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소위 이 심장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관상동맥이 네, 막혔을 가장 때. 효과적일 때는 그 하르어택 돼가지고 심장이 쉰다든지 네. 그런 분들은 대개 혈관이 100% 막힙니다.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바로 빨리 올수록 우리가 그걸 뚫어주면은 심장에 조금 더 그 파괴가 없고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럴 때 가장 효과 있는 게 스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동맥이 이제 막힌다는 거죠. 그렇죠. 관상동맥이 막혔을 때. 그러면은 피가 심장 근육으로 안 가니까 자연히 심장이 쓰게 되죠. 심장 박동이 쓰는 거죠. 지장이 오는 거죠. 네. 네. 그 지금 그 샘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스텐트입니까? 네, 그거 글쎄요. 좀 이게 보여주세요. TV에서 보이려나 모르는데 요 맨 끝에 스테인레스 메쉬라는 게 있어요. 네, 일종의 그물이라는 얘기죠. 그물이죠. 근데 그게 바로 발론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뭐 요새는 이 레디얼 아터리 이렇게 네. 여기 있는 여기 동맥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저 아래에 있는 페모랄 그 그로인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오는데 네. 사람에 따라 다르죠. 여자들이 조그만 사람들은 일로 하는 게 낫고 남자같이 큰 사람이 일로 하는 게 좋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들어가서 그 막힌 장소쯤 가면은 거기 가서 발론을 하면 이게 쭉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스텐트는 그 자리에 남고 그다음에 발론이 줄어든 다음에 그걸 뽑아내죠. 그렇지. 그러면 스텐트는 영원하게 심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상 동맥을 이렇게 버텨주고 그렇죠. 줄어드는 걸 예방하는 거죠. 순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혈전이죠. 혈전에 거기에 막힌 관상 동맥이 막힐 줄어드는 것. 때 저거를 집어넣어서 네. 혈액을 통할 수 있게끔. 네. 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계속 또 그 혈관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해서 꼭 약을 먹어야 돼요. 네. 그 약을 그 에스피린하고 플라빅스라는 약을 2개를 먹는데 네. 그 약은 꼭 1년 동안 먹어야 됩니다. 혈전을 최소한. 방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래 갈수록 좋지만은.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갑자기 수술을 필요한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그 약을 스톱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1번 수술을 못 하니까 그걸 먹으면 출혈이 될까 봐. 네. 그때 가서 또 이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텐을 넣고 나서도 계속해서 약을 잡수야 돼. 네. 심장과 의사를 계속 봐야 돼. 그때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도 혈관이 한 군데가 뭐 80% 막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꼭 뚫어줘야만 이분이 오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5년 전에 그 리서치가 나왔어요. 네. 예, 그때 연구에 한 거 보면은 어느 사람이든지 2블록을 걸을 수 있고 체스트 페인이 있어도 2블록을 걸을 수 있고 조금 정도 체스트 페인이 있고 그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정상이든지 스트레스를 해서 조금 뭐 아주 심하지 않고 지장이 있는 분들은 꼭 스텐트를 안 해도 약을 먹어도 똑같은 겁니다. 네. 꼭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많은 닥터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텐트가 절대 하르어택을 예방 못하고 절대 생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물론 하르어택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래서 요새는 많이 그 방향이 바뀌었어요. 네. 옛날 같이 그렇게 우리가 누구든지 스텐트를 넣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결정하는 그게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증세가 심한 분들은 역시 스텐트를 집어넣어야 그렇죠. 되죠. 한 블럭도 못 가서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그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요즘은 스텐트를 집어넣고 또 그 속에다가 약을 그렇죠. 이렇게 스텐트 안에다 약을 뭐 맞습니다. 약 발라갖고 그렇게 만드는 스텐트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네. 옛날에 그냥 스텐트를 베어메탈 스텐트라는데 그건 약이 안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30%가 6개월 되면 다시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더 혈전 방지하는 약이죠. 네. 그래서 다시 막혀요. 6개월 되면은. 그러니까 관에다가 그걸 그래서 약을 발랐죠. 칠을 했나요? 페이스트를 했군요. 그게 한 다음부터는 그 확률이 한 5%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세컨 제너레이션 나오는데 이번에 약은 더 좋아서 이제는 거의 뭐 1%도 안 돌아와요. 거의 안 돌아옵니다. 네. 한 번 넣으면은 막힌 다음에는 거기가 안 막히고 다른 데가 막히죠. 다른 혈관이. 또 그 이 박사님 그 논문들을 읽어보면은 이 관상 동맥 속에 또 들어가서 그 블레이드를
로봇 같은 걸로 네. 블레이드를 돌려서 혈전을 다 긁어낸다고 네. 그러는데. 옛날에 그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혈관도 또 칼슘이 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발론으로 아무리 해도 높일 수가 없어요. 네. 스텐트를 넣을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그 로로블레는 들어가서 또 이렇게 긁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스텐트를 넣죠.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들 그 테크닉이 발달하고 스텐트 좋아져서 그 테크놀로지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돼요. 아직도 쓰기는 하죠. 근데 그런 테크놀로지를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은 훨씬 유리하죠. 또 그 브레키 테라피라는 게 있죠. 네네, 그거는 그것도 뭐예요? 옛날에는 그냥 스텐트가 막히면은 계속 막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레디에이션 치료를 해주면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확률이 없는데 문제는 5년 후에 4년 후에 다시 또 돌아와요. 그게 방사선을 거기다 또 입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요, 방사선 치료를 하죠. 치료를 해요? 한 다음에 다시 외부에서? 뽑아내죠. 네. 근데 그 테크놀로지도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요새는 그 드러길리든 그 약물 스텐에 약물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방사선 치료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안 해요. 네. CABG라는 거. 네. CABG. 네네. 예, 그러니까 오픈하튼 하는 거죠. 수술하는 거죠. 코로나리 아테리 바이패스 네. 그래프트 네. 그런 거죠. 네. 그거는 완전히 수술이죠.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수술이죠. 이 우리 흉부를 열고 들어가서 네, 네. 외과 의사가 네. 심장을 잠시 스탑시키고 거기서 수술을 그렇죠. 하죠. 네. 네. 그거는 아주 증세가 심한 분들 그리고 네. 그리고 동맥이 많이 막힌 분들. 네. 최근에 그 몇십 년 동안 스터디 통계를 보면은 네.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바이패스 서주리 하면은 훨씬 더 오래 사십니다. 네. 스텐트를 하면은 아무리 스텐트가 좋아도 다시 또 막혀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에 심장 혈관이 3개, 4개가 막힌 사람들은 우리가 스텐트를 4개를 넣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달아올 확률이 더 많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생명 연장입니다. 오래 살 수 있는 거. 그렇지. 지금은 30년 동안에 그 우리가 했던 결과가 다 컴퓨터에서 역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 캐베지가 월등히 우수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렙토메인이라고 막 시작하는 혈관이 막 관상동맥에서 시작하는 장소가 막히면은 제일 큰 동맥이죠, 관상동맥. 네, 거기서 이제 3개의 브랜치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시작한 데 있으면 그건 수술해야 돼요. 스텐트를 넣으면은 물론 한국에서는 저기서 스텐트를 넣지만은 우리도 옛날에는 많이 넣었는데 그거는 수술하는 게 훨씬 오래 삽니다. 가지는 못하겠군요. 네, 오래 가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또 당뇨병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심장 근육이 약하신 분들도 수술하면 오히려 더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어떨 경우에는 어떤 게 더 바이패스 좋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텐트를 넣는 게 좋고 그게 사람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심장 전문의를 그럼요. 보고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고 지금 검사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검사하는 것도 아주 많이 발달이 됐죠. 그럼요. 그래서 네. 뭐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것도 있고 심장 질환이 있을 때 검사하는 거는 제일 먼저는 뭐를 하십니까? 예, 그게 만일에 혈관이 막혔나 이걸 걱정이 될 것 같으면은 스트레스 엑서사이즈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개는 그 주사약을 하고 사진을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에서 사진을 찍죠. 트레드밀이라는 게 그래 그거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죠. 네. 그리고 사진을 그 2번을 찍어서 비교를 해서 혈관이 막혔나 그걸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스트레스 달륨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누클리어 스캔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그 테스트도 한 10% 15% 미스를 해요. 네. 그리고 레디에이션이 18 밀리시버스나 돼요. 18 밀리시버스. 밀리시버스는 그게 레디에이션 그 용량입니다. LA에서 햇볕 맞고 걸어다니면 1년에 한 3 밀리시버시 그 레디에이션을 받게 돼요. 근데 그런데 그거는 18 밀리시버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젊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피하죠. 네. 근데 그래서 새로 나온 테크놀로지가 펫스캔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시간도 한 25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이것도 3 밀리시버 레디에이션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고 그리고 폴스 포지티브가 거의 드물어요. 옛날 누클리어 스캔 테스트는 어떨 때는 에브노말로 비정상 나오지만 우리가 엔지오그램은 정상일 때가 덜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 없는 테스트를
예방하게 되죠. 그래서 요새는 많이 그 펫스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펫스캔이랑 스펙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포지티브 에미션 하는 건데 그게 네. 훨씬 더 정확하고 환자한테도 그 레디에이션이 없고 그래서 그 테스트는 아주 정확해요. 네. 만일에 심장 혈관 막힌 대신에 그 판막에 의심이 있으면 이제 초음파를 찍어야 되죠. 옳지. 예, 그래서 그건 심장 그리고 만일에 환자분께서 숨이 차고 힘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또 심장 근육이 아주 약해진 분들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또 초음파 찍으면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알 수가 있죠. 심장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으면 또 특별하게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카디오마이오패티라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심장 근육이 네, 그렇습니다. 위축되고 네. 그러니까 네. 박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럼요. 예. 그런 경우는 대개 무슨 병에서 그런 경우에는 시작합니까? 네,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 우선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혈관이 혹시 막혔나 그걸 체크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또 안 막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바이러스 인해서 심장 근육이 한 30대 되는 분도 그렇게 심장 근육이 뭐 20%밖에 작용한다 그러면 문제는 35% 아래로 심장 근육이 한 20대 될 때는 이 펌프하는 게 70%입니다. 100% 되는 사람 없고 제일 많아야 70%인데 35% 이상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자다가도 갑자기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AICD라고 디피브레이터, AIC AICD를 해주면은 갑자기 심장이 있으면은 이게 엘렉트릭 그 샥을 줘서 살려내게 하죠. 심장 박동이 끊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심장이 피브릴레이션 그렇죠. 하는 거. 심장이 스톱하든지 하면은 심세동이라고 그러던가요? 네, 한국말 한국말로 그러니까 카디악 어레스트죠. 네. 심장이 서버려요. 서버리는 거. 그러면 보통 우리가 CPR도 하고 엘렉트릭 샥을 하는데 이거는 그 자체 내에서 자동적으로 엘렉트릭 샥에서 살려내요. 이것 때문에 AICD라는 거죠. 오토매틱 디피브릴레이터. 네. 그게 바로 사이즈가 한 요 정도 이겁니다. 이게 바로 들어가는데 이게 심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 심장 밖에 근육 스킨 밑에 들어가죠. 네. 와이어만 심장으로 들어가고. 근데 전에는 그 인공 심박동기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서 심장이 쓰든지 박동이 아주 느려서 1분에 70번 뛰는 그렇죠. 게 아니라 뭐 30번, 20번 뛰게 되면 페이스메이커를 집어넣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심장 근육은 튼튼한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그 전기 심장에도 하나는 혈관은 그거는 파이프고 그다음에 와이어는 엘렉트릭 와이어가 심장에 있다고요. 근데 와이어가 다 늙어서 심장 근육도 좋고 혈관도 안 막혔는데도 심장이 뛰질 않아요. 그래서 맥박이 점점 떨어져서 30, 40까지 되면 절도도 하시고 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심장 박동기를 넣죠. 그러니까 전기 작용이 끊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럴 때 와이어를 넣고서는 이게 요새 나온 건데 이거는 훨씬 더 작죠. 이게 페이스메이커죠. 네. 이거 하면은 그냥 맥박을 70으로 해놓으면 계속해서 70 아래로는 떨어지지는 않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배터리로 움직이는 그렇죠. 거죠? 이게 다 컴퓨터하고 배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배터리가 요즘 몇 년이나 갑니까? 쓰는 종류에 따라죠. 하루 종일 쓰면은 24시간 쓰면은 뭐 5년, 4년 이렇게 가지만은 가끔 나서면 뭐 8년, 10년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와이어는 바꿀 필요가 없고 이 배터리만 바꿔주면 훨씬 아주 심플한 프로시저가 되죠. 그러니까 그 와이어는 심장 속에 들어가고 저 페이스메이커는 이 밖에 있죠. 피부 바로 밑에가 있죠. 거기다가 주머니를 만들어서 끼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수술이 아니고 그냥 그 프로시저라고 그래요. 그 주머니 거치 거기다 달아놓는 거. 네, 그건 로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부 마취.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AICD라는 거는 AICD는 심장 근육이 아주 나빠서 갑자기 죽을 확률이 있는 사람한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맥박이 정상이라도 늘어가죠. 그렇죠. 부정맥이든지 그렇죠. 그냥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이 갑자기 있을 경우에도 되고 불규칙하게 뛸 때 그러니까 샤크 하는 기계죠. 그러니까 AICD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샤크가 되는 겁니까? 심장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뛸 때. 근데 거기에 한 번 더 나가서 와이어가 3개 들어가는 AICD는 심장 근육까지도 또 튼튼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스티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리고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즘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역시 심전도 EKG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의사 네, 환자가 심장 환자가 의사한테 왔을 때. 그런데 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그러면은 또 홀터라는 게 있죠.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슴이 뛰고 그 불편하고 그래도 닥터 오피스에서 EKG 찍으면 그 한 1분 정도 보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EKG를 여기다가 붙여서 집에 가시면 그게 24시간 동안 모니터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24시간 동안에 특히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생기나 그게 다 나타나죠. 그런데도 몇 번에도 안 나타나면은 또 이벤트 모니터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모니터하는 것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초음파 검사라는 거는 언제 주로 합니까? 네. 대개 이제 그 심장 근육이 약해졌는 걸 의심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막이 또 이렇게 새든지 판막이 또 이렇게 줄어든다든지 왜냐하면 요새는 나이가 오래들 사시니까 나이가 들면 또 그 대동맥에 있는 그 판막인데 그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건 우리가 들어봐서 대개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완전히 컨펌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해서 만일에 valve 사이즈가 1cm보다도 작으면은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죠. 네. 판막이 위축됐을 때, 네, 위축됐을 때 얼마쯤 대개는 혈액이 새는지, 그렇죠. 그걸 보려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 초음파 가지고도 다 측정 사이즈를 메이저로 할 수 있어요. 네. 엔지오그램 할 필요 없이. 그렇지. 그게 1 스퀘어 센티미터, 1 스퀘어 센티미터 낮으면은 갑자기 죽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90세 돼도 어떤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물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스텐트를 넣기를 하지만은 근데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판막이 아주 막혔든지, 네, 막혔든지, 또 어떤 때는 심하게 새든지, 네. 네. 그럴 때는 결국은 수술하게 되죠. 그런 네. 얘기죠. 네. 그러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방사선 검사, 방사선 검사는 근육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테스트하는 겁니까? 네. 그 방사선 검사를 해서 하면은 혈관 막힌 것도 나타나지만은 심장이 그 움직이는 확률이 뭐 30% 40% 나타나요. 근데 그때 보면 또 옛날에 스카도 나타납니다. 네. 옛날에 하트어택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심장이 30% 안 움직이지만은 또 스카가 있지만은 또 이 스카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죽었다고만 가정하는 거지만 혹시 그게 스카가 살아 있다면은 우리가 혈관을 그 확장 스텐트를 넣더니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바이어빌리티 테스트도 해요. 그 혈관이 그 근육이 살아 있나 죽었나. 그래서 퍼머넌트 데미지 있으면은 그건 못하지만은 아직도 혈관이 그 심장 근육이 살아 있으면은 경우가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방사선 검사죠? 방사선 검사로 알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면은 그 흉부를 짜개고 들어가서 이 심장 이 관상동맥이든지 판막이든지 이런 그 수술을 직접 하는 거는 대개 몇 %나 돼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 약물 치료로 다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스텐트를 놓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바이패스가 되죠. 그래서 바이패스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은 병원마다 다르지만은 하트센터 같은 데서는 우리가 한 스텐트를 1년에 한 600개는 700개 한다면은 바이패스 서전은 대개 한 200명 정도 안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한 20%? 네, 대개 한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포퓰레이션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옛날 같이 수술을 많이 안 하시고 스텐트든지 약물 치료로다가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 경과가 좋아지는군요. 네, 요새는 많이 약물이나 그다음에 그 다이어트나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방 차원으로도 많이들 다시 시작하게 되죠. 예를 들면 예방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실제 그
그리고 이렇게 개복을 하고 수술을 하면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기간은 되게 얼마나 됩니까? 요새는 달라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그 안에 무슨 폐가 나쁘던 사람은 다르지만은 대개 뭐 한 4, 5일 뭐 정도 하면 젊은 사람한테는 3, 4일도 집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네. 요새는. 옛날보다 테크닉이 많이 발전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오래 사시는군요. 그럼요. 요새는 옛날에 수술했던 분들, 저희 할머니들 보면 다 95세 넘고는 말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뭐 평균 수명이 한 10년, 15년 훨씬 뭐 연장됐다고 그래요. 30년 전에 비교하면. 이 박사님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학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주치의와 상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